왜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특별히 잘생기거나 부자도 아닌데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눈 맞추기와 이름 부르기 같은 흔한 조언들을 따라 해봐도 소용없었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사회적 기술 조언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것들 뿐입니다. 마치 멋진 포장지로 빈 상자를 감싸는 것과 같은 거죠. 진짜 카리스마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의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리스마는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존재감, 따뜻함, 힘이죠. 이 3가지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만 강조되고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카리스마 연구에 따르면 이 3 요소가 모두 갖춰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존재감입니다. 1886년 영국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2 사람이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가 끝나갈 무렵 한 기자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첫 번째 사람과 식사하고 나니 그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번째 사람과 식사하고 나니 제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놀랍죠? 승리한 사람은 2번째 후보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 당신이 대단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존재감의 핵심이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팀이 500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언변이나 외모가 아니었어요. 바로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92%였던 반면 보통 사람들은 겨우 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존재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들으세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듣는 대신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대답을 해야 똑똑해 보일까?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게 다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뇌에서 이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진심으로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이 생기고 대화가 흘러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 6명이 앉아 있고 누군가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진정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거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듣는 사람이라면요. 말하는 사람은 연결감을 느끼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 모두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존재감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편안함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편안해야 해요. 신체 언어, 표정, 모든 것이 편안해야 하죠.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감지합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편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마치 하품이 전염되듯이 감정도 전염되거든요.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연스러워지세요. 형제나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죠. 재채기가 나오면 하고, 하품이 나오면 하고, 웃고 싶으면 웃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답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부끄러워서 재채기를 참거나 웃고 싶은데 참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망설인다면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원하는 것을 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당신 주변에서 편안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친절, 온화함, 애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칭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카리스마를 갖고 호감받기 위해 억지로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좋은 사람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예일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한 그룹은 모든 말에 동의하고 끊임없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8%의 참가자가 두 번째 그룹을 더 신뢰할 만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했거든요. 진정한 따뜻함의 첫 번째 요소는 내면의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감정을 더 잘 느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앉아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진 경험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30대 초반 여성분은 병원 접수 담당이었는데 항상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6개월 후 민원이 자주 들어왔어요. 왜일까요? 그분은 사실 의료계를 싫어했거든요. 말은 친절했지만 내면의 감정이 환자들에게 전달된 거죠. 이건 거울 뉴런이라는 뇌의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마치 와이파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감정이 연결되는 거죠. 당신의 감정과 느낌은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지 여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하세요. 그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처음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내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느껴보세요. 그와 이야기하는데 열정을 가지세요. 그의 말을 듣고 싶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러한 내면의 감정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니까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편안하다면 그 사람도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긴장하면 그도 긴장할 거예요. 당신이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면 그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감정은 마치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거죠. 따뜻함의 두 번째 요소는 베풀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언을 함으로써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조언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실제 상황을 볼까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요즘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좋은 임대 웹사이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을 지키고 무관심하게 있지 마세요.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나 좋은 사이트 알아. 거기 보면 괜찮은 집 많더라.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 휴대폰 꺼내서 지금 확인해봐. 이 집 어때? 저 집은? 나중에 링크 보내줄게. 확인했어?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 이건 강요입니다.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가 묻거나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지만 그 이후에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침묵을 지키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조언을 주되 강요하지 않는 거죠.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주고 나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꽃을 피우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따뜻함의 세 번째 요소는 솔직함입니다.
누군가 축구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당신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게 보이기 위해 나도 좋아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MIT의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3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호감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도가 47% 감소한다고 해요. 반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증가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세요. 그게 다예요. 다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솔직해야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축구가 지루해, 시간 낭비야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요 라고 말하되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친구가 모자를 썼고 당신이 그것을 좋아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 모자 너한테 잘 어울려. 다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반대로 친구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입었다면 저는 그 셔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세요. 이것이 따뜻함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요소는 힘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감과 따뜻함만으로는 카리스마를 만들지 못해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감과 강한 성격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마세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신감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자존감은 낮았어요. 반면 자신에 대한 언급이 적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평균보다 3.2배 높았다고 합니다. 둘째, 당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원칙과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이 지키는 원칙이에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술을 마시는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술을 마시라고 한다면 그냥 그들에게 말하세요. 아니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몇 가지 문제는 넘을 수 없는 선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막아야 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것이 힘입니다. 마치 자신만의 영토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도 참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셋째, 편안한 신체 언어를 유지하세요. 신체 언어는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강하다고 느끼면 신체 언어에 반영되고 반대로 강한 신체 언어를 채택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파워 포즈라고 불리는 당당한 자세를 단 2분간 유지한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셀은 25% 감소했어요. 놀랍죠?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앞서 존재감에서 말했던 것과 같아요. 편안할 때 원하는 것을 하고 손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아마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앉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을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유지해야 할 신체 언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카리스마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존재감, 진심으로 듣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따뜻함, 내면의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베풀되 강요하지 말고 솔직하되 존중하세요. 힘, 승인을 구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고 편안하고 당당한 신체 언어를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카리스마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존재감과 따뜻함만 있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힘만 있고 따뜻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죠.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사람들은 당신 주위로 자연스럽게 몰려듭니다.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상이에요. 당신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경력을 발전시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요소가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크닉으로 꾸며낸 카리스마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재감, 따뜻함, 힘은 평생 당신과 함께할 강력한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당신 안에 이미 카리스마의 씨앗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그것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